오늘 이제 첼시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발 명단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기튼스, 하토 이 왼쪽 라인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첼시 입장에서는 한쪽 공격 루트가 되게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첼시가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전 멤버들을 아끼면서 일단 선발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오나노테 같은 선수들이 깜짝 선발 출전했고 또 기튼스가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쿠쿠레아 일단은 쉬게 해주면서 하토 넣으면서 왼쪽은 되게 어린 선수들로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오나노테, 기튼스, 하토 이쪽 라인이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하면서 왼쪽의 공격 루트는 많이 죽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기튼스라는 선수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기튼스는 제가 봤을 때 템포에 적응이 좀 많이 안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튼스가 뭐 개인의 드리블 능력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저는 판단 능력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기튼스가 자기가 가져가는 호흡이 되게 길다고 해야 되나? 동료를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내가 드리블을 할 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 가지면 주고 다시 움직이고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공을 가지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이 결국에는 득점으로 이어지느냐? 아니죠. 그리고 그 공을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동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본인이 터치 한번 할 때마다 없애버린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튼스 쪽으로 가면은 무언가 동료들이 약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한테 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니까 그래서 좀 기튼스의 선발 출전은 오늘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첼시는 이렇게 3-2-4-1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는 수비할 때 5-3-2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운데 쪽에 좀 힘을 준 수비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공을 투입시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이드 쪽으로 공이 돌아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공간을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윙어들이 결국 1대1로 균열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첼시 윙어들이 사실 1대1로 전반전에는 균열을 많이 못 냈던 것 같습니다. 뭐 네투도 오늘 몸놀림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엄청 큰 성과를 거둔 건 또 아니고 반대로 기튼스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사실 기튼스가 이렇다 할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오늘 첼시가 브렌트포드 수비를 뚫기 힘들었던 게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백이 공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벌들이 꽃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끌려나가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첼시가 이 백스리가 살살살 유혹을 해서 여기서 벗겨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브렌트포드 선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격 지키면서 좀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첼시가 이런 백스리 빌드업을 활용해서 선수들을 꼬셔내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공격을 답답하게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에게 저는 윙어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첼시는 풀백들을 오버래핑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2-4-1 구조로 하기 때문에 뭐 풀백 중에 하나는 안으로 집어넣고 한 명은 이제 스토퍼로 쓰잖아요. 그래서 뭐 공 잡고 있을 때 이렇게 오버래핑 뛰는 게 거의 없죠. 그럼 윙어들이 이 오버래핑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 1대1 돌파가 성공을 해야 뭔가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건데 1대1 돌파가 오늘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또 첼시가 이렇다 할 그 탈출구를 못 찾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포드의 5-3-2 구조에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체는 사실 결과론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기튼스보다는 부오나노테가 컨디션이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오나노테를 남겨놓고 기튼스를 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튼스를 남겨놨더라고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간 소모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토도 저는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하토는
첫 터치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퍼스트 터치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튀면서 자기한테 왔을 때 내 몸에 쫙 붙여놓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터치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하토가 아쉬운 게 있다. 그 다음에 터치의 방향 선택인데요. 그거는 축구 지능적인 부분 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너무 어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 터치의 방향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진 상태에서 되게 잡아먹힌 적이 많았고 그걸로 위기를 발생시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하토가 공 잡을 때 몸을 앞으로 돌려서 잡아놓는 빈도보다는 그냥 자꾸 첼시 골대 쪽을 보면서 잡아놓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백패스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빌드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첼시가 왼쪽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첼시가 결국에는 두 골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막 첼시가 엄청 잘 메이드해서 만든 득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첼시가 계속해서 확률 싸움을 건 것 같았거든요. 가운데서 쪼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측면에서 그냥 안쪽으로 크로스 많이 투입을 해보고 이제 거기서 떨어진 공을 파머가 잘 마무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카이세도 슈팅도 일단은 가르나초가 컷백을 집어 넣어서 득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경기였지만 어쨌든 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퀄리티로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은 됐었다. 그래서 꾸역승을 한번 노려볼 만 했는데 사실 막판에 결정적인 스로인을 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렌트포드의 감독이 브렌트포드 세트피스 코치인데 감독으로 승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세트피스나 장거리 스로인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스로인 가능한 선수들이 브렌트포드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샤데 같은 선수들도 할 줄 알고 카요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런 세트피스 부분에서는 디테일이 또 있지 않았나 싶고, 산체스가 마지막까지 손 뻗어봤지만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지도 조금 애매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첼시에서는 조지를 또 톱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지가 말 그대로 키만 크지 톱에 적합한 프로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톱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이드 쪽에 있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조지가 오늘도 계속 톱 왔다가 사이드 갔다가 톱 왔다가 사이드 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오히려 조지가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건 아닐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첼시 뎁스가 두껍긴 하지만 1, 2군 차이가 좀 있다고 느꼈어요. 확실히 뭐 파머나 리스 제임스, 쿠쿠레아 들어가고 나서는 분위기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다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야심차게 데려온 어린 선수들이 그 정도 기대치까지는 못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또 주전 선수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리그 초반에는 상관없는데 나중 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주전들을 계속 또 써야 되면은 결국에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그 시기가 있을 테고, 뭐 그럴 때 승점을 챙기는 게 챔스권 진입하거나 우승 싸움에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팀들이 뎁스를 신경 쓰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이 기튼스를 야심차게 영입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하토도 아약스에서 오래 뛴 것 치고 그 다음에 소문에 비해서는 또 살짝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첼시 팬분들한테 다행인 거 내지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카이세도의 존재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카이세도가 오늘도 사실 경기 내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일단 기본적으로 커트를 엄청 많이 해요.
이거는 저는 타고난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공이 어디 갈지에 대한 그런 눈치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 뻗는 것도 기본적으로 잘 하고 인터셉트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가 공 잡고 있을 때 태클하는 타이밍이라든지 태클 범위 이런 것들도 거의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정확하다. 근데 이제 카이세도 하면은 그런 장면들이 먼저 떠올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 카이세도의 패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이세도는 패스 능력까지 좋고 생각보다 카이세도의 패스가 기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전반전에 첼시가 가운데 한번 쪼갤 때 그때도 카이세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슈팅 능력도 좋아요. 그 슈팅 능력을 증명한 게 또 카이세도의 득점이고요.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진짜 카이세도는 육각형이다. 그리고 2천억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계속 첼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첼시가 카이세도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거. 지금 카이세도 대신에 뛸 수 있는 서브 선수들이 뭐 없다고 봐야 돼요. 라비아도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에수구도 없지. 그래서 또 카이세도가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카이세도가 너무 철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첼시 입장에서도 계속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카이세도를 게임을 뛰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